네,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. 와, 요즘 외환시장 정말 장난 아니었죠?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등판하면서 사실상 환율 전쟁의 서막이 올랐는데요. 이게 지금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자료를 보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요. 오늘 이 분석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지 특정 종목을 사라, 팔아라 이런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인데요. 먼저 이 난리통이었던 환율 상황과 정부의 대응부터 살펴볼 거고요.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환율 전쟁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우리 서학개미들한테 어떤 신호인지, 또 시장 쏠림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, 이걸 바탕으로 2026년 큰 그림과 최종 투자 인사이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요즘 투자자분들 밤잠 설치게 했던 이 원달러 환율 정말 아찔했는데요. 여기에 정부가 어떻게 아주 강력하게 등판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와, 진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죠. 1480원대를 넘보면서 막 치솟다가 당국이 딱 개입하니까 어떻게 됐나요? 불과 이틀 만에 50원 가까이 그냥 뚝 떨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확 잠재웠습니다. 이게 그냥 말로만 우리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. 정부가 보여준 실탄이 바로 이겁니다. 동원할 수 있는 돈,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통한 환해지 가능 금액이 무려 100조 원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국민연금이 가진 해외 자산이 한 700조 원 되는데 여기서 환해지 비율을 조절하면 시장에다 약 7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100조 원어치의 달러를 팔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. 제가 이 시장에서 한 20년 넘게 있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철칙이 하나 있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연준에 맞서지 말고 정부에 맞서지 마라. 특히 이 외환 시장에서 정부가 작정하고 움직일 때는요,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. 단호한 정보를 상대로 돈을 걸겠다? 이건 뭐 거의 필패 공식이나 다름없습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이 환율 문제가요, 사실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에요.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, 바로 주요 수출 경쟁국들과의 환율 전쟁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딱 보입니다. 우리 원화가 약세였던 건 맞아요.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일본 외나, 특히 대만 달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약세로 돌아섰는지 한번 보세요. 중국 위안화는 겉보기엔 강해 보이죠? 천만에요. 저 엄청난 무역 흑자를 생각하면 저것도 사실상 굉장히 약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. 중국의 개입 방식은요, 진짜 마술사 같아요. 모두가 공식 외환 보유고만 쳐다보고 있을 때 실제 액션은 국책은행이나 역외펀드 같은 뒷문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.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공식 계좌에 쌓는 게 아니라 다른 주머니로 슬쩍 빼돌려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위화나 가치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. 대만은 여기서 한 수 더 뜹니다. 아니, 나라 전체 생산의 25%를 흑자로 쌓아두는 나라인데 통화는 약세다?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 비밀이 바로 생명보험사에 있습니다. 정부가 보험사들을 이용해서 환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막대한 자금을 해외에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. 이러면 공식 통계에는 안 잡히면서 교묘하게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 수 있는 거죠. 정말 정교하죠? 자, 그럼 이런 거대한 정부의 전략이 해외에 투자하는 우리 서학개미들한테는 과연 어떤 신호로 연결되는지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당근을 하나 던졌습니다. 지금 해외 주식 팔아서 그 돈으로 1년 동안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내가 해외 주식으로 1억 원을 벌었다. 그러면 원래 세금이 2,200만 원인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약 1,1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건 뭐 제발 달러 팔고 원화 사서 국내로 돌아오세요 하는 아주 명백한 정책 신호입니다.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. 이 세금 혜택, 이거 먹자고 지금 잘 나가는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나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.
이런 거시적인 배경들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모습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. 특히 이 극심한 쏠림 현상 때문에 연말 투자 전략 짜기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. 요즘 코스피 지수 오르는 거 보고 와, 시장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살짝 위험할 수 있어요. 이건 사실 일종의 착시 현상이거든요. 이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거인이 시장 전체를 끌고 가면서 다른 종목들의 부진을 다 가려버리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수급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.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 두 반도체 주식을 정말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로 팔고 있어요. 시장의 큰 손들과 개미들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 결국 하나의 아주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과연 2026년, 이제는 약달러 시대에 베팅을 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? 약달러 시대가 온다는 건요, 그냥 환율이 좀 바뀐다, 이 정도의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. 투자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. 역사적으로 보면요, 달러가 약해질 때 글로벌 자금은 미국을 떠나서 한국 같은 신흥국으로 흘러들어왔고 그때마다 신흥국 증시는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. 저희 분석으로는 그 중요한 변곡점이 2026년 4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바로 미중 무역전쟁이 1년이 되는 시점인데요. 이때부터 그 경제적 충격이 본격적으로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고요. 이게 하반기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약달러 시대로 넘어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?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.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정부의 의지와 경쟁국들의 움직임이라는 이 거대한 힘의 방향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 둘째,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는 약달러 전환이라는 큰 파도에 대비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지금 국내 시장의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가진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분산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는 보이지 않는 환율 전쟁과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이 두 가지 거대한 변수에 대해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.